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1일 밤 10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끝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TV 토론회에서 경제를 주제로 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지상파 3사가 중계를 했고 그때 시청률이 40%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종편 6개 회사가 주관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경제로 한정되다 보니까 오고 가는 이야기가 좀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또 세 번째니까 하는 느낌이 들고, 이번 토론회는 네 사람이 다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이야기인데, 그러나 두 사람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심상정 후보는 상당히 좌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 전폭적인 지원, 여기서는 합의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보다는 이번 토론회에서 하이라이트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죽으라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 패널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전단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급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신다. 공무원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냐. 아마 오늘 발언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급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신다. 공무원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말씀을 하시니 이것을 준비했는데 안 보이려다가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해당 패널을 끌어들였습니다. 패널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1월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걸 소개를 하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봤느냐? 김씨의 검찰 녹취록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화천대유 어쩌고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통화 녹취록 이야기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다.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은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한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반격을 한 겁니다.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녹취록에 나오는데 왜 그걸 숨기고 얼토당토 않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만 끄집어내느냐, 이런 반격이었는데, 오늘 제가 받은 월간조선 3월호에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녹취록에 월간조선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런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 하면은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옵니다. 월간조선이 확인을 하고 실은 것이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정영학,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김만배,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아마 개발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정영학, 예. 김만배, 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땡땡땡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영학, 예. 여기 이재명 게이트는 아직 이게 2020년 10월 26일이니까 이재명 게이트가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김만배 입에서 나왔느냐? 그때는 아무도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꿈에도 생각하기 전입니다.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왜 나왔느냐? 이재명 게이트가 뭐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은 부정부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간조선, 이걸 취재한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는 이런 해설 비슷한 걸 해놓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발언은 열린공감TV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은 입수 못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해당 대화의 앞뒤를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배당금과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발언한 것으로 봤을 때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또 김씨와 정 회계사 사이에는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란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있다. 그것도 이재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심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왔다. 이게 혹 때려다가 혹 붙여준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후보는 또 윤 후보를 향해서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위기는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 경제 고민하시면 정치 보복하겠다. 검찰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국민들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이 민주주의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야기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더니 윤 후보는 자꾸 제가 안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신다. 정치 보복이란 말은 윤석열 입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는 해당 발언 진위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우리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불필요하게 배치하겠다. 어디다 배치하실 건가? 지금 미국에서 전쟁 위협을 걱정하지 않나? 이런 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경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 대신은 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발전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후보는 엉뚱한 것 답하면 안 된다고 했고 윤 후보는 엉뚱한 답하고 내빼는 것은 이 후보가 선수 아니신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반격을 아주 짤막하게 하는 바람에 그게 헛발질이 되는 경우가 가끔 몇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후보께서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다. 마치 야당처럼 이야기한다. 지금 정부가 마치 국힘 정부인 것처럼 말했다.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법인 카드는
이렇게 법인카드 이 횡령이라고 그랬어요. 공금 횡령 의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딱 부러진 사실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재명 씨가 반격한다고 들고 나온 것은 녹취록이고,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니까, 범죄 혐의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그건 전혀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그 녹취록에 바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아주 치명적인 용어가 들어있었다는 게 오히려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언론이 어떻게 앞으로 월간조선 기사를 확대 취재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많이 하고,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과거도 그랬지만 공부를 많이 해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인지 이것 아느냐 저것 아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소 공허함을 느낀 것은, 아무리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요새 버스 사고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사람이 사망하고 1사람이 중태에 빠진 것, 그것과 자꾸 겹쳐가지고 좀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누가 뭐 뛰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한 사람은 참 말하는 게 참 야비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좀 우직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